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플레이오프 4차전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7대4로 삼성이 승리하면서 시리즈를 2대2로 균형을 맞추고 5차전까지 결국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참 이런 경기가 있고 이런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실 5회까지는 완전한 하나의 흐름이었고, 또 신인 정우주 선수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3.1이닝을 완벽하게 또 막아줬고, 또 문현빈 선수가 1타점 적시타에 이어서 3런 홈런까지 치면서 4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5회까지는 완전한 하나의 흐름이었고, 저도 이런 흐름을 과연 삼성이 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6회부터 김용욱 선수의 정말 쇼타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용욱 6점 홈런 대폭발, 3런 홈런 동점 치고 그 다음 이닝이 곧장 역전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정말 김용욱 선수가 라이온즈를 살린 히어로로 완전히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뭐 무슨 말이 더 해야 될까? 정말 대단합니다. 김용욱 선수 진짜 정말 대단하고, 이런 경기는 정말 이번 가을 야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 경기도 어떤 일방적인 경기가 없고 정말 매 경기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또 오늘은 또 이런 흐름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좀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이 포스트 시즌 시리즈가 되고 있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쭉 한번 돌아볼 건데, 오늘은 뭐 승부처는 단연 김용욱 선수의 6점 홈런 대폭발일 것이고, 다른 거를 따로 뽑는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죠. 김용욱 선수가 그야말로 원쇼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5회까지는 하나 정우주 선수 또 문현빈 선수의 날이었습니다. 일단 정우주 대 원태인 매치업이었는데, 정우주 선수가 3.1이닝 무실점 3피안타 1볼에 노타의 삼진 투구수 67개로 3이닝 정도를 생각하고 등판을 했는데 3이닝 3.1이닝을 아주 잘 던져줬죠. 그래서 비록 하나가 오늘 경기를 이기진 못했지만, 또 이 신인 정우주 선수가 이런 큰 무대에서 이런 씩씩하게 또 본인의 빠른 볼로 좋은 투구를 만들어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소득이요, 또 정우주 선수가 굉장히 상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현빈 선수도 오늘 5회까지 2타수 2안타 1홈런 4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뒷타석에서 이제 안타를 못 쳐가지고 4타수 2안타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5회까지는 완벽한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6회의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5회 초에 문현빈 선수의 3런 홈런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1회에 한 점을 줬고요. 1회에 한 점을 주고 출발을 했고, 5회에 도망가는 석점을 홈런으로 내줬고, 더군다나 투아웃을 잘 잡아놓고 홈런을 내줬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좀 훅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흐름상으로는. 근데 이거를 6회 말에 그 흐름을 바꾸어 놓는데 성공을 했고, 일단 그럴 수 있었던 거는 6회 초에 그 가라피토 선수를 빨리 올렸습니다. 가라피토 선수를 빨리 올렸는데, 원태인 선수가 투구수가 오늘 3점 넉점을 줬는데 투구수 84개에서 빨리 바꿨습니다. 한 템포 빨리 바꿨는데 이것이 주요해가지고 일단 6회를 잘 막아냈습니다. 6회 초를 최은성 낫아웃, 하주성 유격수 땅볼, 이원석 우익수 플라이 이렇게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그리고 6회 말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벤치의 선택이 좀 아쉬운 점이 많게 됐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우주 선수가 3.1이닝을 잘 던져줬고, 김범수 선수가 올라와서 0.2이닝을 잡아가서 4회까지 처리를 했고요. 5회에 박상원 선수가 나와가지고 삼진 2개로 아주 깔끔하게 5회까지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회 6, 7, 8, 9 4번이 남았는데, 이 4이닝을 틀어막는데 첫 주자가 황준서 선수였습니다. 오늘 폰세 선수를 불펜으로 쓴다고 했고, 폰세 선수가 불펜에서 몸도 풀었습니다. 근데 6회로 바로 내지를 못하고 6회를 일단은 막아놓고 아마 7회부터 폰세 선수를 내가지고 7, 8, 9를 폰세 선수로 갈라는 생각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6회 말에 폰세 선수를 바로 낼 수가 없었던 게, 이 마무리 김차현 선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폰세 선수를 6회에 바로 내가지고 어제 문동주 선수처럼 6, 7, 8, 9 4이닝을 맡기는 거는 사실은 계산이 서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도 4이닝을 생각하고 낸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4이닝을 밀고 나간 건데, 폰세 선수는 또 1차전 때 좋지 못했기 때문에 4이닝을 막아줄 거라는 기대까지 하기가 어려웠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일단 6회나 아니면 7회까지 다른 투수들이 막아주고 2이닝 정도를 폰세 선수한테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악수가 됐죠. 6회 말에 올라온 황준서 선수가 김지찬 3루타, 김성윤 보이넷, 구자욱 좌익수 앞 2타점 적시타 주면서 4대1로 추격이 됐는데 사실은 김성윤 선수 보이넷에서는 이제 황준서 선수로 계속 가는 건 좀 욕심이었다고 보거든요. 황준서 선수를 6회에 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3루타 보이넷이 너무나 조짐이 안 좋잖아요. 근데 구자욱 선수가 좌타자라는 이유 때문에 황준서 선수가 안 좋은데 계속 이제 믿고 맡긴 건 조금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뒤에 7회 운영도 그랬지만은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경기에서 너무나 정규 시즌 같은 운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롯데 팬 입장에서 좀 익숙한 맛이었어요. 왜냐면 롯데가 올 시즌 이런 식의 운영을 하다가 놓친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진 것 같고, 하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그 4대1로 추격당한 무사 1, 2루 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서현 선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첫 타자 디아즈 선수는 잘 잡았지만 두 가지 측면이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이런 상황을 이겨내야지 더 큰 투수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을 보고 좀 김서현 선수를 위기 상황에서 올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김서현 선수를 이 어렵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려야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전에서 편안한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굳이 주자를 깔아놓고 내는 건 너무나 좀 김서현 선수, 지금의 김서현 선수한테는 너무나 좀 큰 숙제를 맡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었는데, 첫 타자는 잘 잡았지만은 결국 김용웅 선수한테 동점 3런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가 1순 4대4로 동점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그러니까 김서현 선수를 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건 김용웅 선수가 잘한 거라고 보기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의 흐름상에 있어가지고 좀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었다라는 점이고, 김용웅 선수 홈런 맞고 또 김홍근 선수 삼진 잡았는데 그 뒤에 또 이전 선수한테 보넷을 내준 것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전 선수가 1차전 이후에 체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는지 아직 방망이에서는 많이 좀 타이밍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선수한테 보넷을 내준 것도 안 좋았고, 그리고 또 강민호 선수도 결국은 보이넷 내주고 결국은 이제 한승혁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또 김경무 감독은 내일 경기에서 마무리 상황이 되면은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로 낼 거라고 말을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게 단기전에서 결국 내일을 생각하는 운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결과는 좋지 못하게 나왔고, 그리고 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결국은 뒤에 마무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폰세 선수를 빠르게 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이호선, 김재훈 선수에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8회 9회를 막아줄 수 있다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가라피토 선수를 6회 초에 바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1대4로 뒤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가라피토 선수를 빨리 올려가지고 더 이상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가라피토 선수가 6회 7회, 이호성 선수가 8회, 김재훈 선수가 9회를 막아줄 거라는 이런 계산서는 마운드 운영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경기는 그 김영웅 선수의 정말 그 원맨쇼가 제일 비중이 크지만 승패를 가른 건 어떻게 보면 결국은 마무리 투수의 중요함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마무리 투수가 있고, 김재훈 선수가 그 지난 1차전에서는 안 좋았죠. 2차전인가? 아무튼 1차전에서 안 좋았는데 그 어제의 경기, 그러니까 3차전에서 1이닝을 또 깔끔하게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보고 김재현 선수가 1차전 때 좀 안 좋았지만 어제 경기에 잘 던지면서 어떤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호투가 있었기 때문에 김재현 선수가 삼성 벤치에서는 김재현 선수에 대해서 믿음을 또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오늘 9회를 믿고 맡길 수가 있었고 가라비토 선수를 빨리 낼 수가 있었던 그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현 선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가라비토 선수를 1대4로 지고 있는데 6회부터 투입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재현 선수가 결국은 잘해준 것이
이런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7회 말에도 이 4대 4로 동점이 된 상황에서 하나가 이제 수비를 또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승혁 선수로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승혁 선수도 그 앞선 6회 말에 나왔을 때 전병우 몸에 맞는 볼, 김지찬 3루 플라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회 말에 이어서 던졌는데 김성윤 땅볼, 구적 몸에 맞는 볼, 디아즈 보이넷, 김용무 3런 홈런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인데 폰세 선수가 이미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었고, 사실은 오늘 경기를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한국 시리즈에서 대단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진다고 하나가 떨어지는 건 아니긴 해요.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뭐 5차전으로 가도 하루 쉬고 대전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니까 뭐 유리하다면 유리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승부수를 띄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폰세 선수를 쓰기로 생각을 했던 그 경기였고, 이미 불펜에서 몸도 풀어놨는데 4대4 동점, 그리고 흐름이 사실은 5회까지는 완전히 하나의 흐름이었다가 홈런 한 방으로 경기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으니까 좀 확실한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물론 폰세 선수가 1차전에 안 좋긴 했지만 그 전력 투구, 그러니까 짧게 전력 투구 하는 것도 얘기가 다르니까 폰세 선수의 9위라면은 짧은 이닝은 충분히 압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이 더 낫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인데, 5차전을 염두에 두고 폰세 선수를 내질 않았고 한승혁 선수를 올렸다가 이제 결국 김용훈 선수한테 또 3런 홈런을 허용을 하고 말았고, 안 좋았던 게 구자욱 몸에 맞는 볼이 디아즈 보이넷, 그러니까 안 좋은 시그널이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자욱 선수 몸에 맞는 볼 나온 시점에서는 내리거나, 아니면 디아즈 선수한테 보이넷을 내준 시점에서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나온 김성윤 선수 타석부터 사실 제구가 그렇게 막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었고, 구자욱 선수 상대로도 결국은 제구가 안 되잖아요. 지금 탄착군이 완전히 흐트러졌고, 디아즈 선수 상대로도 이렇게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징조가 자꾸 나오는데 김용무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 그대로 갔단 말이고, 그러니까 제구가 안 되니까 결국 한복판 직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145kg짜리 한복판에 직구를 집어넣었으면은 이것을 김영웅 선수가 놓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역전 석점 홈런이 나왔고 경기가 7대4로 뒤집어지면서 뭐 1순 이제 경기가 급격히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게 됐죠. 그래서 6회 말에 동점 석점 홈런은 그럴 수가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디디닝에도 막을 방법이 안 보이니까 결국 황준서, 김서현 선수가 막아주기를 바라는 운영을 좀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데, 7회 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폰세 선수를 아끼다가 또 안 좋은 시그널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 타자만 더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7회 말에 리런 홈런을 허용한 건 하나벤치는 이게 실책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타석 3런 홈런을 동점 홈런, 역전 홈런으로 때려낸 김용웅 선수가 말도 안 되게 잘한 게 일단은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특히 이 단기전에서 좀 내일을 생각하는 운영을 한 부분이 많이 아쉽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경기가 이 7회 말에 뒤집어지니까 삼성은 8회 이호성, 9회 김재윤 선수, 믿을 수 있는 두 명의 불펜 투수가 나와서 8회를 이호성 선수가 9구 3자범퇴 1삼진으로 막아냈고, 김재현 선수가 9회를 18구 3자범퇴 4삼진 2개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이호성 선수가 오늘 투구까지 하면서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6.2이닝 무시점 11탈삼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적이고, 결국은 정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는 소위 미친 선수들이 투타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삼성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큰 이유겠죠. 그리고 김재원 선수도 정말 농담으로 오승환 선수의 그 혼이 지금 몸에 들어갔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이야구가 되니까 완전히 정규 시즌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또 오늘 세이브로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세이브 4개 타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도 최다 세이브 타이, 플레이오프도 최다 세이브 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김재현 선수고,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 불펜이 4이닝 동안 무실점을 했죠, 결국은. 그리고 1화타에 큰 위기도 없었어요. 결국은 이 가라비토, 유여선, 김재현 선수 3명이 4이닝 동안 1피안타 1본넷밖에 안 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불펜 싸움에서 삼성이 이겼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마무리 투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차이가 불펜 운영을 조금 더 그 과감한 수를 둘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은 과감하지 못하는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좀 정리하자면, 네, 일단은 김용웅 선수가 정말 그 영웅 그 자체, 미친 쇼타임을 보였다가 제일 크고, 근데 그 다음으로 둘째는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마무리가 있냐 없냐가 빠르게 외국인 투수 선발을 불펜으로 빠르게 내가지고 그런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 이닝만 더 맞고 내야지라는 어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차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참 김서현 선수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것을 극복해야지 김서현 선수가 더 큰 선수가 되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가 이런 심적인 부담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팀 동료들이나 또 감독 및 코치들이 또 그런 조언을 계속 해주는 게 결국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김선 선수도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니까 이게 성장통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 경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결국 이어지게 됐고, 24일 금요일에 대전에서 결국은 이제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 폰세 선수 대 최원태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과연 1차전에 아쉬운 투구를 했던 폰세 선수가 명예회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2차전에 7이닝 무실점으로 가을 에이스 모드에 들어간 최원태 선수의 질주가 이어질 것인가, 또 관전을 해야 될 것이고, 과연 두 투수가 명품 투수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타격전이 될 것인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번 플레이오프는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이 맨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팬으로서 그냥 감상을 잘 하면 될 것 같고, 뭐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또 다행인 거는 아직 부상을 당한 선수가 안 나서 참 다행이고, 이 올 시즌이 이렇게 끝날 때까지 다친 선수가 없어야 될 텐데, 아무튼 날씨가 이제 좀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그런 부상 관리에, 또 뭐 팀 트레이너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만전히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이 또 지금 좋은 경기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체력 관리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래도 그 부상 선수가 크게 안 나고 있다는 점이 일단 크거든요. 왜냐면 올라온 팀들이 결국은 부상이 한두씩 생기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삼성의 좀 지금 좋은 경기력의 이유인 것 같아가지고, 아무쪼록 다친 선수 없이 또 플레이오프가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금요일 5차전을 또 우리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레이오프 5차전 리뷰로 인사드렸고, 참 대단한 경기고, 참 김영우 선수의 이런 홈런 쇼를 보니까 참 부럽네요, 진짜. 그러니까 야구는 역시나 홈런이 꽃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물론 라이온즈 파크라는 구장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삼성이라는 팀이 구장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이런 홈런 타자들을 많이 팀에 이제 육성을 한 것도 주요하겠지만, 근데 그냥 그런 이유를 다 빼놓고 그냥 부럽긴 해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야구 참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도 저런 야구를 못하리란 법은 없고요. 또 잘했던 시절도 분명히 올 시즌에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오랫동안 보여주기를 응원을 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근데 또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팬으로서 또 조금의 그런 아쉬운 질책까지는 아니어도 좀 애정 섞인 잔소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팬으로서는 사실 좋은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렵죠. 아무튼 지금 폴리그가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폴리그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그 목요일 새벽 3시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그러니까 목요일 10시에 이제 전국체전 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 부산 과기대가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볼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3시잖아요. 제가 방송 올리면 4시 넘을 건데 10시 경기를 기장에 보러 가려면 뭐내도 8시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늦게라도 갈까? 풀 경기를 안 봐도 뒤에라도 조금 보는 게 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날씨가 지금 변수가 많아가지고 약간 일단 방송 올려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부산 대표팀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고교부도 광주이고하고 지금 유신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뭐 동시에 하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교부 일반부를 좀 떼서 해야지 더 많은 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동시에 하는 것도 좀 아쉽고 시간도 10시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좋기 때문에 1시나
좀 그렇게 해도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배치가 된 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국체전이 끝나면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내일이 폐막식이긴 한데 그냥 지금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홍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도 많고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경기를 보러 가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일단 그 외곽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기장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직 그 종합운동장을 최대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경기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겠지만 일단은 지리적으로 가기가 힘든 데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힘든 데서 경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고 그 다음은 그 시간대 배치가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시민들의 참여나 그런 걸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주말은 주말에게도 경기를 했는데 평일 경기는 좀 저녁 경기를 최대한 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겠지만 조금 그래도 뭐랄까? 그래도 몇 경기 정도는 저녁 시간대 경기를 좀 배치를 해서 일반 시민분들도 퇴근하고 볼 수 있게끔 좀 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수구 종목 말고는 저녁 시간대 하는 종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체전을 좀 더 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경기를 쳐야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국체전을 저는 울산 대회 때도 좀 한번 갔다가 되게 기습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부산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저도 결국은 그 지난 일요일에 시간 하루 통으로 내 가지고 본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금요일에 네, 야구 본 거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길을 쓰고 애를 써도 그 다음에 저는 회사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시간이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이 교통통제 문자 보고 하는 줄 알았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재밌게 봤지만 좀 더 많은 경기를 볼 수도 있었을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폴리그는 그 일단 25일 토요일에 이제 문수구장에서 호주와의 경기, 호주 멜버른 팀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4시부터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이날 올 것 같아요. 아마 자리가 테이블은 다 넘쳐가지고 내야도 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기 많은 분들도 보러 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31일에 이제 준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성적으로는 롯데가 준결승전에 진출이 가능한 성적이 나오는데 남은 기간 동안 또 그래도 성적을 내야 될 것이고, 솔직히 롯데 혼자서 지금 그 전력이 1.5군 이상의 전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실 결승전 올라가야 되고 별일 없으면 우승을 해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31일 준결승전 이것도 12시부터 3시 게임, 그 다음에 6시부터 9시 게임 있는데 이게 저녁 게임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도 잠바 사신 분들 잠바 입을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결승전은 11월 1일 토요일에 하는데 요것도 이제 3시 6시 게임이니까 그래도 요거는 춥기 전에 페이스 때 마무리가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은 저도 이 준결승전 결승전은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롯데가 올라간다면은 아마 경기들을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폴리그 소식은 제가 게시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플레이오프 또 이어진 한국 시리즈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 끝나고 KBSB 시리즈까지 야구가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야구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